변영희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시장 빠진다 그랬죠? 예, 뭐 정확히 예측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정확히 보이죠, 이제? 예, 저는 이 좀 반대로 좀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역시나 어떤 뭐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이 원칙은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한 번 더 증명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변영희 대표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이게 뭐 코로나가 끝났다고 우리 시장이 3,000포인트 갈 것도 아니고. 네. 그죠? 네. 결국은 다시 조정의 빌미를 잡고 있었고, 그 네. 조정의 빌미가 저는 사실 뭐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게 어떤 조정의 빌미를 만들지 않겠나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찌됐든 그 네 마녀 중에 네 마녀 모두 다 미국인이었어요. 그죠? 미국인이 훅 날라와서 폭탄 툭툭툭툭 투하를 하고 왔습니다. 그죠? 자, 시장은 많이 빠졌지만 저희 공시 분석을 통한 또 종목군들은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이 무엇보다 또 소중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오늘도 우리 변영희 대표님이 좋은 종목을 좀 가져오셨을 것 같아요. 네. 자, 첫 번째 종목 네. 뭡니까? 예, 뭐 제넥신입니다. 뭐 요즘 뭐 바이오 훈풍 또는 강세로 인해서 뭐 제넥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너무 많이 이제 주식이 좀 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왔는데, 예, 역시나 뭐 이유가 없는 상승은 없거든요, 항상. 그렇죠. 예, 어제 이제 공시가 또 이제 제출이 됐습니다. 예, 잠시 이제 공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예, 어제자에 예, 자, 뭐 저희가 뭐 최근에 다뤘던 내용 중에 올리패스나 예. 뭐 앞타바이오 같은 그런 이제 회사들 보면 우리가 임상 신청 또는 그렇죠. 임상 신청이 승인이 됐다. 예. 또는 뭐 임상 이상이 신청이 됐고 그 시험 계획이 또 승인이 됐다.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사실 요새 그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이렇게 모습을 보였는데, 예, 예. 제넥시는 뭐 저희가 누누이 뭐 방송에서도 충분히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왔던 종목이고, 예, 예. 예, 뭐 내용은 뭐 보시다시피 코로나19 예방 백신에 대한 임상 1상 들어가는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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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그래서 뭐 잠깐 내용을 보면 뭐 임상 시험 제목은 예. 코로나 예방 DNA 백신이다. 예, 그다음에 승인일이 6월 11일. 한국에 이제 식약처에서 승인이 된 거고요. 예, 예. 뭐 이제 임상 시험 1상이기 때문에 예. 국내에서는 뭐 강남 세브란스 병원 그다음에 연세의료원에서 진행을 한다. 이 예. 내용입니다. 근데 뭐 이게 우리가 좀 많은 우려를 하는데, 자 이제 코로나 백신이 과연 예. 곧 출시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백신 상당히 오랜 시간이 뭐, 걸릴 것이다라는 그렇죠. 거지만, 뭐 빨라야 올해 연말에 되지 예, 않겠느냐. 그걸 앞당기겠다고 얘기한 게 9월이었어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속도가 좀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충분히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바이오에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대감이거든요. 예. 근데 이 공시라는 걸 저희가 항상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예측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죠. 자 이제 위에 내용을 좀 보면, 자 투자 유의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임상시험 약물이 최종 허가받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10%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10개의 임상시험이 있었다면 그중 한 개가, 예, 성공할까 말까 하는 수치예요. 사실 20%라는 것도 좀 과대하긴 보이는데. 근데 이게 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도 지금 임상에 대해서 굉장히 급하게 발표가 나가면서 네, 그렇습니다. 9월 달에 뭐 이제 출시를 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임상 3상이라는 것은 그렇죠. 굉장히 자금력도 많이 들어가지만 네. 굉장히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체 실험을 하는 건데, 자 이게 성공할 확률이 낮다는 거죠. 네. 성공할 확률이 낮은데 이걸 급하게 해서 임상약을 내놨어요. 근데 그 부작용은 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스페인 독감이 저는 뭐 경험해 보진 못했습니다만 책자들을 찾아보니까 스페인 독감이 빨리 임상약을 내놨는데, 임상을 네. 해서 빠르게 임상 치료약을 내놨는데, 네, 그렇죠. 백신을 내놨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람이 오히려 많이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급하면 안 돼요. 특히 약은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부작용이 생길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변이작용이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제약사 또 근무해 보셨으니까 더 잘 아실 테지만 네, 그렇죠. 이게 화합물이에요, 결국은. 네, 네, 화합물을 섞었을 때 이게 인체에 어떠한 영향이 해로운 영향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뭐 독성이 없다고 해서 이게 임상시험이라는 게 사실은 예. 이게 복용을 했을 때 몸에 독성이 있으면 이건 뭐 큰일 나는 약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임상일상이라는 거는 이제 독성이에요. 네. 인체에 투여를 했을 때 몸의 부작용 여부는 두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슈죠. 예, 맞아요. 몸에 즉각적으로 독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 이게 임상일상의 이야기고 예. 임상이상의 경우는 독성이 없는 상태에서 복용을 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렇죠. 효과에 대한 이거고. 부분이고 삼상은 상상이 이제 부작용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적용됐을 때 효과가 있었느냐. 예, 이게 그리고 임상 삼상.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에 예, 그렇습니다.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임상 일상 첫 단추긴 하지만 저는 이제 코로나19는 전 국민 뭐 국가 전 세계적인 그렇죠. 관심이죠. 뭐 예. 국가에서도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이게 뭐 백신 개발이 성공적으로 뭐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은 있을 건데 이거를 뭐 속단해서 이게 당장에 어떤 큰 효과가 있고 백신이 곧 나온다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어떤 연구의 결과를 내놓을지 이거는 뭐 이런 공식적 외적으로 뭐 일반 뉴스 시장이 돌아가는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이제 접하면서 판단해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제넥신을 최근에 이제 그 임상 이거와 관련해서 네네. 출발 주식 시장에서 한번 들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이게 지금 한 2주 지난 정도의 얘기인데 네네. 그걸 주가가 계속 좋았거든요. 네, 좋았는데 저는 사실 요번에 전 고점 그러니까 작년도죠. 재작년도 2018년도 4월 달에 찍었던 네네. 4월 5일에 찍었던 12만 4천 원대 네네. 여기를 제넥신이 다시 간다고 봐요. 네네. 저는 그렇게 다시 간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어찌됐든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 시대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코로나를 가지고 또 임상을 하겠다. 이것도 동사의 큰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항상 뭐 저도 생각하기 동의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 예. 그러면 모든 바이오 회사가 코로나 백신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이 제넥시나 회사가 코로나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게 기대감이 뭐 좀 더 이 반영된다. 회사가 결국은 단백질 치료제, 그러니까 단백질, 독성 단백질, 뭐 베타아밀로이드라든가 이런 독성 단백질을 계속 연구해 왔던 회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단백질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이 결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돌기 부분, 네. 이것도 독성 단백질 부분이거든요. 네네. 이걸 연구해 왔던 쪽이기 때문에 제넥신이 오히려 더 가까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더라도 제넥신 앞으로 좀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변영인 대표님이 아주 잘 짚어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전에도 이미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네. 특히 지금 임상에 들어가겠다. 네. 국내 기업은요, 사실 임상 이상도 사실 무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본력으로 그렇죠. 보면. 네네. 그 이제 임상 일상 이거 성공해놓고 빨리 기술 이전이나 임상 이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기술 이전을 하는 게. 근데 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예, 예. 뭐 이게 각각의 국가별 아주 큰 난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해법을 위해서라도 많은 지원을 통해서 좀 더 네. 이게 명확하다면 나라에서 국가에서도 많은 지원을 통해서 그렇죠. 좀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죠. 지금은. 공격적으로 네.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네. 국내에서도 이게 만약에 이 임상 일상이 신청 승인이 된다면 예. 저는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런 네. 판단이 좀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메디프론과 연관지어서 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네네. 메디프론은 오늘 3% 가까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메디프론도 지금 그와 비슷한 재료 아닌가요? 그 지금 공시 나온 내용들이? 예, 뭐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리는 뭐 어떤 종목 중에 올리패스라든지 뭐 앞타바이오, 예, 예. 그다음 에 오늘 제넥신 그리고 메디프론까지 해서 계속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소문의 주식을 사고 공시의 주식을 팔아라라는 어떤 공식이 있듯이 이 바이오는 어떤 기대감 속에 주식이 계속 상승하지만
어떤 승인 신청이 됐다라는 뭐 어떤 공시에 주가가 빠지는 것들이 사실은 뭐 당연시되는 어떤 경향들이 좀 있는데 예, 예. 최근에 이런 흐름이 저는 바이오는 좀 다르다고 보는 게 예, 예. 임상시험에 이제 신청했다 예. 또는 신청 이후에 승인이 됐다 이 관점이 어떤 부분이 좋냐 사실은 임상 일상 들어간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건 뭐 저희 전문가들이나 모든 분들이 예측이 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예. 임상 일상은 말 그대로 시작점, 첫 단추를 이제 끼었다. 이런 관점에서 네. 봐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났네요. 예, 비마약성 진통제. 예. 뭐 올리페스도 호주에 비마약성 진통제를 갖고 예. 임상 일상에 이제 신청 이제 임상 일상 시험에 이제 돌입이 됐고 예. 이게 지금 메디프로는 이제 국내입니다. 국내 임상 일상인데 약간 이 비마약성 진통제가 어느 부분에 적용이 되는지는 좀 차이가 있죠. 예, 예. 올리페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근골격계 쪽이라고 하면 예, 여기는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당뇨병성 신경병증. 예, 예. 뭐 앞타바이오랑은 약간 또 연관되는 그런 사항들이 좀 그걸 있어요. 좀 제가 조금 쉽게 좀 풀어드릴게요. 이 당뇨병성 약간 진통제, 즉 이 비마약성 진통제가 네네. 당뇨병 걸리신 분들이 뭐가 이제 심하냐면 이제 저희가 흔히 이제 당뇨병이 이제 피가 깨끗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발이나 손끝으로부터 궤양이 자주 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이나 손이 계속 염증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염증은 네네. 고통을 수반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 지금 메디프론이 겔 타입.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겔 타입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네. 그죠? 이 MDR 테크 652 겔. 네네. 이게 겔 타입이 이제 그렇죠. 약인데 네. 겔 타입의 약은 쉽게 말해서 이제 연고처럼 바르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연고처럼 바르는 건데 이것이 이제 바르고 나면 비마약성 진통제. 마약성분은 아니지만 네. 진통의 효과는 탁월하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당뇨병 걸리신 분들의 어떤 이제 고통, 염증에 대한 고통을 이제 이거를 비마약성 진통제로 조금 완화시키겠다. 네. 이런 걸 얘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이 들어갔으면 당연 네. 효과는 뭐 당뇨병 환자들 많습니다, 사실. 예. 네. 뭐 우리가 흔히 뭐 바이오주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예. 그러니까 바이오 회사라고 하는 회사들이 임상 네. 일상에조차 돌입하지 못하고 전임상 단계에서 그렇죠. 계속 전임상 단계에서 이제 실패를 동물 많이 실험만 하죠. 이제 예. 진행되는 회사들이 좀 많은데 임상 일상 시험에 돌입했다는 의미는 사실은 이제 시작을 했다. 그렇죠. 이런 관점을 볼 수 있고 돈도 있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임상 일상 뭐 2상, 3상까지의 어떤 시간적인 부분은 상당히 오랜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리 변영희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네네. 전임상 단계에서 임상 단계로 못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돈을 확보를 못해서 그래요. 예, 네, 뭐 자금도 그렇고 그렇죠. 이 과학자의 욕심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어찌됐든 지금 제넥신이나 메디프로는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계속 부과될 수 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특히 제약바이오의 지금의 시장의 흐름, 업황의 호조 이런 것들을 보면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더 가능하다. 네. 이렇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오면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넥신, 메디프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쉬었다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첫걸음 주린이 집에 맡기세요. 안녕하세요, 주린이 여러분. 주린이 집 왕초보반 김성현 선생님이에요.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여지신다고요? 주린이 집에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은 매매법과 캔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법은요, 기간별로 나뉘어지는데요. 짧은 기간 내에 매매하는 단기 매매와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매매하는 중장기 매매, 그리고 그 사이에 스윙 매매가 있습니다. 단기 매매는요, 초 단위로 매매를 하는 초단타 매매, 일명 스캘핑 매매라고도 하고요. 이거 외에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당일 사서 당일 팔고 나오는 당일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매매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단타라고 합니다. 이거 외에 이제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잡아서 매매를 하는 것을 우리는 단기 매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장기 매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매매는요, 기간을 3개월 이상 매매를 하는 것을 뜻하고요. 그만큼 시간이 길게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물량과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류의 매매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치 투자라고 해서 흔히 그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그 기업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투자를 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익 매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매매는요, 단기와 중장기의 사이에 있는 매매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간을 2주에서 3주 사이에 큰 시세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매하는 것을 우리는 수익 매매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적으로 괜찮은 자리와 이슈적으로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류의 이슈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는 매매를 하는 방법을 수익 매매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주린이 여러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매매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동 매매입니다. 상승한다고 무작정 따라 매매를 하시다 보면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매매법이 내동 매매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캔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것은 양봉 캔들, 파란 것은 음봉 캔들이라고 하고요. 빨간 것은 매수세가 강하다, 파란 것은 매도세가 강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빨간 캔들이 나올 때에는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매도세가 강한 파란 캔들은 우리가 매수보다는 매도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캔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은요, 그날의 시가, 종가, 고가, 저가가 나누어지는데 시가는 그날의 회사가 시작되는 가격, 그리고 종가는 그날의 회사가 결정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가와 고가는 그날 그 회사의 주가가 거래되었을 때 최저가에 있는 지점을 저가라고 하고요. 최고점에 있는 지점을 바로 고가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 양봉은요, 그만큼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캔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참여하는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의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음봉 캔들이 큰 이 장대 음봉 같은 경우는요, 누군가가 팔려고 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팔려고 하는 매도세가 강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캔들의 형태인 망치형과 교수형 캔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치형 캔들은요, 빨간색의 양봉 캔들로서 아래에 있는 꼬리가 길면 길수록 굉장히 강한 망치형의 캔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교수형의 캔들은요, 아랫꼬리가 길면서 위쪽이 파란색의 캔들인 음봉 캔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두 캔들 모두 다 밑에서부터 끌어올린 매수세가 강한 캔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류의 캔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주가는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매매법과 캔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식 투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주린이를 벗어나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해요. 안녕. 루머와 진실의 시장 계속 얘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뭐
탈이 좀 많고 말도 많고 뭐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회사 너무 시끌시끌하다라고 예, 생각이 예. 드는데 한류 AI 센터입니다. 아, 한류 AI 센터. 이게 올해 뭐 3월에 음. 사업 보고서를 못 냈어요. 이게 사업 보고서를 못 낸다는 거는 감사 보고서가 좀 늦었고 또 그에 따른 주주총회가 좀 늦었고 예. 이로 인해서 이제 사업 보고서가 이제 늦어지는 건데 사업 보고서가 늦어지면 어떤 게 문제냐?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한류 AI 센터가 2018년도에 굉장히 핫한 종목이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명이 바이오닉스진이었어요. 네, 맞아요. 예, 바이오 회사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사실은 뭐 지금 뭐 어떤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게 틀어진 게 아니고 네네. 그 바이오가 지금 성공을 못했는 거죠, 결국은. 그게 참 내부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좀 예측이 안 되고 있으나 예. 좀 이게 수많은 이해관계자들 복잡한 지배 구조 뭐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 예. 좀 회사가 좀 그러니까 이게 시끄러운 상황이고 한때 14,550원까지 갔던 주식이 네, 괜찮았던 종목이었죠. 이게 지금 600원대로 빠졌다. 네네. 참 사실은 이런 거 보면 참 개별주하기 겁난다. 네. 이런 생각 많이 들게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시를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 게 예예. 자, 공시를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해석을 했다면 예예. 관리 종목에 편입 가능했을 때 주식을 팔거나 매수를 보류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랬다면은 예, 그게 맞아요. 이 큰 낙폭을 줄이거나 손실을 보지 않을 그런 손실을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큰데 내가 변영인 대표님을 인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분은 내가 얘기하는 회사에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시만 툭 던져주죠. 자, 이렇게 주석이 이렇게 달려 있다. 네네. 이렇게 달려 있다라고 딱 얘기하고 딱 읽어보면서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이거 상장 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에이, 뭔 소리 하냐고. 회사에 돈이 있고, 실적이, 흑자인 회사인데, 뭔 그런 소리를 하냐. 이 회사 실적 흑자야. 절대 상장 폐지 갈 일 없어요. 그렇죠. 이랬는데, 거래 정지에 걸렸어요. 그 종목. 이거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 찍었다라기보다는 예. 예측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석을 보고 이제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렇게 보는 거는 네. 아닐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공시의 해석이 네. 잘못되었을 수도 있는데 네. 이 공시 해석을 통한 투자를 공시 해석을 좀 분명하게 잘 해석하라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만일의 사태인 거예요. 만일의 어떤 상황에서 이 잘못된 투자 판단, 내 소중한 자금을 지키는 이 투자 관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뭐 잘못된 판단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게 거래 정지가 되거나 상장 폐지가 되면 뭐 말 그대로 이 자산이 예. 뭐 완전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예. 한류 AI 센터 제가 오늘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의도도 사실은 이게 우여곡절 끝에 5월에 사업 보고서를 내고 거래가 재개됐다가 예. 주가가 뭐 계속 이제 급등세가 좀 나오긴 했어요. 예. 왜냐면은 이제 이게 상장 폐지에 갈 것이다라는 그렇죠. 우려들이 불확실성이 많았기 사라진 때문에 거니까. 예. 이게 뭐 많이 빠졌던 종목이 다시 이제 올라는 왔지만 이게 낙폭을 회복했다라기는 아주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미비했죠. 사실은 네네. 뭐 하락폭에 비하면 회복은 굉장히 미비했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의 공시를 보면 이거 경영권 분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뭐 6월 10날에 제기됐던 뭐 네. 경영권 분쟁 소송, 그다음에 뭐 소송 등의 제기, 신청 뭐 같은 의미입니다. 예. 그 경영권 분쟁의 시초를 알리는 어떤 그 소송들이 최근에 이제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고 예. 바로 어제입니다. 현 대표이사의 배임설에 예. 따라서 한국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구가 들어왔고 그래서 거래 현재는 이제 정지가 주권이 이제 걸렸네. 정지된다. 예. 물론 이제 오늘 답변이 나올 거예요. 뭐 답변의 내용은 거의 예측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항 없다. 예, 일단 뭐 회사가 답변할 수 있는 건 크게 부인하겠죠, 두 가지입니다. 뭐. 예. 검찰로 인해서 공소 제기가 됐을 때, 공소장 또는 어떤 수사 내용이 확인이 됐을 때, 이 혐의 부분이 인정될 때는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 거래 정지가 이어지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회사 측의 답변은 사실 무근 내지는
뭐 상황은 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건 없다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고요. 사실 무근이라고 할 가능성이 가장 높죠, 뭐 사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조혜공 씨 자체가 아무 이유 없이 주권을 거래 정지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이 현 대표이사가 배임을 했다라는 그 사실을 제기했던 이 신청인이 어떤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고 제가 이제 회사 측 입장에서 이제 많은 이제 회사 측 관점에서 이거 한번 분석을 해보니 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A라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횡령을 했다라고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고소장을 그냥 경찰서에 제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의 뭐 코스닥 규정에는 대표이사의 횡령 또는 배임이 자기 자본의 10%를 초과하게 되면 주권의 거래 정지를 시킨다는 말이죠. 그러면 고소장을 신청했다.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거래 정지를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 관점인데 저는 이게 어떤 특정인으로부터 현 대표이사가 배임을 했다라는 상태로 고소장이 제출된 것으로 저는 보이고. 근데 이제 그 고소장만으로 사실 거래 정지가 지속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혜공 씨니까 이런 풍문 때문에 이 답변일까지를 이제 정지를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 답변이 나가면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될 건데. 뭐 경영권 분쟁이 있든 없든 제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오늘 제가 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자 유상증자를 해서 납입도 됐습니다. 이게 뭐 일부금은 현금 납입 또 일부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현물출자예요. 그거에 따라서 제가 볼 때 이 내부적인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충돌로 그렇죠. 인해서 이제 그게 이제 충돌인데 경영권 분쟁이 제기됐고 정말 이게 이제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불씨가 붙었던 최근에 이제 한진칼이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한진칼은 이제 조원태 대표와 이제 반조원태 연합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반도건설의 권흥사 그렇죠. 대표 그다음에 이제 조현아 전 부사장 이렇게 이제 연합이 된 건데 이들조차도 서로 네거티브 전략은 크게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뭐 검찰에 고발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은 별로 없었다고요. 그건 회사를 죽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한류 AI 센터는 약간 지저분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거 올라오더라도 이거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매수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항상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 감지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회사의 지배 구조가 불안정하고 이해관계자 제가 최근에도 경영권 분쟁의 회사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이런 회사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항상 제자리거나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배 구조가 약하다 보니까 사업도 잘 될 수가 없고 그것 따라 당연히 주가가 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류 AI 센터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크게 여러분들이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거래 정지가 풀리더라도 사실 여러 가지 위해적 요소를 봤을 때는 굳이 이 종목에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또 보유자분들 관점에서는 만약 경영 분쟁으로 진짜 주가가 좀 올라온다면 빨리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뭐죠? 바른손이죠? 다음 종목 바른손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공시를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이게 투자의 어떤 포인트에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오늘 짚어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사실은 이 사례를 좀 찾고 싶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뭐 12월 결산 범인들이 2월 아니면 3월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많이 나오는데 이제 6월 말 결산 범인 중에 하나가 바른손이죠. 바로 이 공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해드리고요. 잠시 공시 문화를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잠깐 일어서서 보시죠. 제가 저는 좀 확대를 해서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자, 제목은 내부 결산 시점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사유 발생. 뭐 제목 무시무시하죠. 자,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 있거나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관리 종목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어. 상장 폐지 될 수도 있다는 타이틀 자체인데 예. 정확하게 이제 내용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관리 종목에 대한 정확한 부분은 뭡니까? 그러니까 자, 내부 결산 시점에서 우리가 예. 관리 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 폐지에 들어갈 수 있는 사유가 예. 발생되는 어떤 회계 변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죠. 자, 이거는 내부 결산이에요. 쉽게 말하면 감사인이 와서 감사를 받기 전에 재무제표라는 겁니다. 그 내부에서 먼저 감사를 그렇죠. 해서 미리 감사 자체 예, 결산이 끝난 시점에 재무제표 수치라고 감사인한테 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재무제표 수치고 자, 내용으로 보면은 뭐 자산은 작년보다 늘었고 예. 부채는 좀 줄었습니다. 자본도 늘었고 자본금도 늘었어요. 예. 이렇게 봤을 때 자산도 늘고 예. 회사가 부채가 줄었는데 왜 갑자기 내부 결산의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를 갈 수가 있지? 예. 라는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예. 자, 여기 2번 연결손익 내용 보시는데요. 예. 매출액은 지난 65억보다 매출액은 좀 줄었고 예, 예. 영업이익의 폭은 손실은 또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예, 예. 많이 줄었지만 그 외에 뭐 계속 사업 손실이 좀 있었고 그럼 여기로 봤을 때는 이 내용만 가지고 이게 왜 관리 종목이고 상장 폐지냐라는 의구심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잠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항상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 증감 비율이 아니라 자, 관리 종목의 지정 요건이라든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되는 어떤 요건들이 좀 있습니다.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잠시만요. 4개년도 네. 예, 예. 자, 자본 잠식이 있느냐, 예, 예. 없느냐입니다. 자, 반기 작년 사업년도 이제 자본 잠식은 없어요. 예, 예. 예, 자본이 확충이 됐고 아까 수치상은 예. 좋아졌고 자, 3, 4년도 최근에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이 3개년도 사업년도에 대규모 손실이 50%를 초과하는 대규모 손실이 있었느냐? 또 예.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50% 미만이죠. 예, 예. 손실은 있었지만 50%는 초과하지 않았다. 18.5, 39.3, 29.6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어떤 부분이냐? 자, 바로 밑에죠. 예, 예. 하단에 4사업년도 영업손실이에요. 예, 예. 안 올라가요, 이거. 잠시만요. 제가 예. 좀 보고. 확대를 해서 예. 예,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밖에 안 돼요. 네. 예. 자, 최근 4사업년도 영업손실이 있습니다. 예. 2019, 2018, 2017년, 2016년까지. 예. 4개년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예. 이 포인트는 즉 관리 종목에 100%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안 예. 들어간다면 갑자기 올해 영업이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예. 그럴 가능성은 없다. 예. 다만 한 가지 더 내부 체크- 결산을 예, 맞습니다. 해서 자기들이 얘기한 거니까 이거 뭐 영업 요번에 적자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죠? 4사업년도 연속 영업손실로 인해서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 제출 이후에 이제 올해 그 6월 이후에 이 회사 바른손은 관리 종목에 들어갈 것으로 저는 100% 확신을 하고요. 예, 예.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자, 감사 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예. 감사 보고서의 결과가 적정이라면 저는 이 종목이 관리 종목에 들어간다. 왜? 4개년도 연속 영업 손실을 이제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차트를 잠깐 보면서 좀 네.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차트 잠깐 볼게요. 잠깐 일어서 계세요. 자,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이 바른손의 차트 모양인데 2020년도 1월 달에 급등이 나왔어요. 그렇죠. 쭉쭉쭉쭉 급등이 나왔어요. 자, 제가 이제 그 김웅수 씨죠. 네네. 그 버전을 제가 해볼게요. 네네. 이거 왜 오는지 아나? 이게 그 영화 이제 기생충 그렇죠. 때문에, 오, 야. 수혜주였죠 이게. 변영희 예. 대표님, 예, 맞아요. 기생충 수혜자였어요. 네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계속 하락을 한 것이죠.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1675원까지 하락이 있었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상승을 했어요. 어찌됐든. 네네. 상승을 했는데 지금 오늘 이제 급락이 나왔죠. 물론 이제 어제 그 공시가 영향을 미친 거예요. 뭐냐면 4개년도 영업 손실, 이제 적자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관리 종목으로 갈 수 있다. 네. 자, 근데 관리 종목으로 갔지만 뭐가 있었느냐?
재무제표를 아까 잘 읽어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어찌됐든 빚도 좀 줄었고, 그렇습니다. 그죠? 매출도 좀 늘었고, 그지? 관리 종목으로는 가지만 기대감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해석을 정확하게 하라는 의미가 뭐였냐면, 예. 자, 자산이 늘어났고 부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영업 손실은 4개년도 연속으로 와서 관리 종목에 올해는 들어가나, 예. 올해 반드시 이 회사는 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영업이익을 내야 되는 겁니다. 영업이익을 내야 돼요. 어떻게든 영업이익을 영업이익을 내야 내지 돼요. 않으면 상장 폐지. 폐지로 가니까. 가기 그죠?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분석을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예. 자산이 늘은 상태에서 부채가 줄고 예. 영업이익이 난다면 회사의 가치가 현재보다는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역으로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스마트하신데요. 예.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관리 종목이 돼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밀어놨어요. 관리 종목 가는 건 명확해 보여요. 안 좋은 상황을 밀어놨는데, 이미 작년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즉, 부채를 축소시켜 놓고 여러 가지를 축소시켜 놓으면서, 그 외에, 영업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도 줄여놓은 거예요. 뭐, 바로 금융비용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줄여놨겠죠. 네네. 그렇게 줄여놓은 이유는 뭐냐면, 올해 반드시 흑자를 내야 된다는 하나의 꼬리표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이 회사는 이 주식시장에서 퇴출됩니다. 그죠? 근데 좀 이게 저는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이 또 드냐면 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 전체적인 어떤 영화 제작 사업이라든가 어떤 그 사업 자체가 예. 조금은 어려울 수 있으나 지금 뭐 자산이 늘어났고 부채가 줄어든 어떤 환경 속에서 네. 매출액이 크게 늘지 않더라도 내실을 좀 더 준비를 한다면은 네. 충분히 영업이익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관전 포인트는 바른손의 1분기 보고서에 과연 영업이익이 났느냐. 예, 그렇죠. 이 관점을 살펴보고 영업이익이 났다면 좀 이 접근을 해봐도 괜찮지 저는 않나. 예상을 영업이익이 낮다로 할게요. 예, 그렇게 좀 왜냐하면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시를 분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변영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영업이익이 낮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은 이 연 결산이 지금 현재 저희 감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감사 보고서가 일단 적정으로 잘 나와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러니까 6월 결산법인의 1분기 보고서는 9월 15일에 제출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9월 15일에 1분기 이제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가느냐 예. 이 부분 한번 좀 보고 예. 저희가 판단해 드리지 저는 않다. 이렇게 9월 봅니다. 15일 날 1사분기 이제 이제 6월 결산법인의 이제 실적이죠. 이 부분이 저는 괜찮게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결국은 바른손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는 관리 종목 이후에 주식을 매수하시는 게 맞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네네. 관리 종목 관자가 딱 붙는 순간 투자가 망설여지고 많은 분들이 빠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때 분명히 추가적인 하락이 있습니다. 그때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루머와 진실의 시장은 여기까지입니다.